네,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여드름을 잘못 관리해서 함몰성 흉터들이 발생한 사례인데요. 아까 치료가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렸던 박스트 흉터 그리고 아이스팩 흉터들이 좀 혼재해 있는 치료가 어려운 좀 케이스입니다. 한번 치료에 의해서 어느 정도까지 좋아질 수 있는지를 또 보여줄 수가 있는 사례자가 될 것 같고요. 네, 안녕하세요. 클래스가 다른 노난경의 피부 클래스 피부과 전문의 노난경 원장입니다. 오늘은 그 흉터 시술의 실제 편인데요. 실제로 사례자분을 모시고 이 흉터가 어느 정도 좋아지는지, 그리고 흉터 시술 전후에 이제 처치들은 어떤 게 있는지, 그리고 시술하면서 어떻게 이제 피부가 붉어지고 딱지도 생기고 이런 과정들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. 그럼 한번 보러 가보시죠. 네,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여드름을 잘못 관리해서 함몰성 흉터들이 발생한 사례인데요. 아까 치료가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렸던 박스트 흉터 그리고 아이스팩 흉터들이 좀 혼재해 있는 치료가 어려운 좀 케이스입니다. 오늘 한 번에 치료가 될 수는 없지만 한 번 치료에 의해서 어느 정도까지 좋아질 수 있는지를 또 보여줄 수가 있는 사례자가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하고 나서 어느 정도 또 붉어지는지, 딱지가 또 어떻게 생기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함께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경 마취도 좀 진행할게요. 네, 레이저 진행할게요. 자, 이제 피코프락스를 진행할 거고요. 조직에다가 이제 상처를 또 내줘서 새로운 콜라겐 형성을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. 진행해 볼게요. 소리는 큰데 생각보다 그렇게 아프지는 않거든요. 사실은 이제 이전에 했던 주사 시술이 가장 아프고 그 뒤부터는 크게 아프지는 않다고 대부분들 말씀해 주시고요. 근데 이제 자국은 조금 많이 남을 수가 있어서 중요한 약속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정도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물론 흉터 치료할 때도 이런 방식을 쓰지만 모공이나 이런 이제 요철 같은 거 치료할 때도 지금 같은 방식을 쓰기도 하거든요. 기존의 고식적인 프랙셔널 레이저 방식보다는 훨씬 더 통증이 줄어들어서 이 방식으로 했을 때 2번, 3번 재방을 해주시는 걸 보면 훨씬 더 통증이 적지 않나 싶습니다. 피코프락셀 같은 경우에는 피부층 그 깊이별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표재성으로 치료를 하느냐, 좀 깊은 진피를 치료하느냐에 따라서 팁을 좀 갈면서 시술을 가능하게 하는데요. 표재성으로 치료하게 되면 피부결이라든지 모공의 그런 이제 표면 같은 것들을 좀 고르게 만들어줄 수가 있고, 깊이 치료하는 경우에는 진피 하부 쪽에 콜라겐 생성을 유도해서 전체적으로 피부 그 함몰성 흉터의 그 베이스를 좀 올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. 네, 이제 시술 끝났고요. 이분 같은 경우에 양쪽 뺨에 부분적으로만 이제 시술을 진행을 했고요. 직후의 모습을 한번 보실게요. 네, 이렇게 이제 피코프락셀이랑 그 다음에 서브시전이랑 진피 재생물질 주입 이렇게 진행을 해보았는데요. 흉터 재생술 후에는, 직후에는 이 정도의 붉어짐증이 있고요. 이후에는 여기 이제 점상 출혈들이 보이는데 이 부분들이 다 이제 딱지로 앉게 됩니다. 이게 한 일주일 정도, 길면 이제 열흘까지 가게 되고요. 그 이후에는 거의 흔적 없이 사라지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. 받아보신 느낌은 어떠세요? 정말 그 처음에 주사를 얼굴에 할 때는 정말 아팠습니다. 정말 아팠고 생각보다는 그래도 좀 참을만 했고, 그 레이저 할 때도 소리는 좀 커서 아플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또 받아보니까 또 원장님께서 안 아프게 잘 해주셔서 나름 또 좋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이거 이외에도 이제 만약에 조금 더 깊은 상처라든지 이런 경우에 기존의 고식적인 프랙셔널 레이저 방식으로 이용해서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요. 흉터 타입별로 그리고 깊이별로 이제 맞춤형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 노난경의 피부 클래스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